자, 다음 이야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 위메프 사태, 예. 네. 위메프 사태, 티메프 사태, 네. 위메프 더하기 티몬. 지금 그 이런 거죠. 김용민 TV가 지금 사실은 돈이 좀 물려 있습니다. 전에 그 네. 쇼핑몰 거기로부터 지금 네. 하여튼 억대. 어마어마하게 물렸어요. 지금 아니 그 제가 회사가 저기 사실상 떠도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네.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 회사가 이제 저희한테 미지급금이 꽤 돼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갑자기 한 몇 달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예, 그런 예. 수익금을 안 줘. 네. 물론 이제 그쪽이 뭐 고의로 뭐 사기칠 목적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네. 그래서 야 이커머스가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갑자기 네. 이렇게 뭐 미지급 상황까지 오는 예. 최악의 상황까지 오는 그렇습니다. 거 이 회사만의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세상에 위메프 티몬까지 네. 예. 이거 뭐 파장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아 그러면요. 예. 일단 사안을 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네. 처음에 저 회사를 창립했던 사람은 G마켓으로 네. 크게 성공하고 그것을 이제 매각해서 예. 엑시트한 업계에서 약간 신화적인 그런 성공 사례를 썼던 사람인데 저기 저 어디요? G마켓이요. 네. G마켓에서 성공하고 그렇습니다. 요 저 티몬하고 위메프를 만든 겁니까 이 양반이? 예, 그래서 성공하고 이제 엑시트하고 예. 뭐 거의 뭐 재벌이 되셨죠. 그런 상황인데 이거 G마켓을 팔 때 예. 보통은 다 그러면 그 사람이 팔고 나서 똑같은 사업을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경업 금지 아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상법상. 국내 영업 관련해서 10년간 경업 금지를 사인을 했어요. 예. 10년간 국내에서 영업을 안 하고 싱가포르에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Q10이에요. Q10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네. Q10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렇게 키우는 중에 이제 10년이 도과가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Q10을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켜서 떼돈을 벌자라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예. 그 모델은 바로 쿠팡 모델이에요. 쿠팡이 미국에 상장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회사가 됐습니다. 그 쿠팡도 관계인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는 걸 보고 잘하면 우리도 국내 상장이 아니라 미국 상장에서 아예 글로벌로 잭팟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걸 보고 나는 Q10을 미국에 상장시킨다라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럼 네가 뭔데 미국에 상장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회사를 갖고 있는 또 이러한 매출이 있는 나스닥에 상장하기 충분한 회사입니다라고 몸집 불리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몸집을 불려야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가 되는 회사구나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10년 경업이 풀리자마자 국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커머스 회사를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지금 샀던 회사들이 지금 나오는 위메프, 티몬, 또 그 애경백화점 산하에 있는 AK, 그다음에 인터파크의 커머스 부분 이런 부분을 줄줄이 삽니다. 아니 근데 서로 경쟁업체 아닙니까? 거의 헐값에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정말 치열한 시장이었고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아는 것만 5개가 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쿠팡의 독주, 네이버의 그 쿠팡과 네이버의 시장 양대 산맥으로 해서 나눠지는 걸로 시장은 끝났습니다. 거의. 나머지 업체들이 거의 지금 막대한 투자금이라든지 운영비를 감당 못해서 사실은 간당간당하는 차에 내가 살게 하니까 낼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사기는 쉬웠어요. 근데 샀습니다. 샀는데 기존에 있던 고객들까지 다 합치니까 가입자는 많죠. 그래서 지금 그 Q10 산하에 있는 저 업체들 쭉 다 합치면 가입자가 800만 명이 넘으니까요.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은 가입자를 일단 보유한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우리가 고객도 충분히 확보했다. 그러면 이제 뭘 확보해야 되느냐? 거래량, 판매량,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 외형적인 걸 가지고 이제 나스닥에 노크를 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게 뭐냐면 성과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익이 안 나죠. 쿠팡이 뒤지고 네이버에 뒤지고 결정적으로 예상 못했던 충격이 오죠. 중국의 습격, C커머스, 알리테무의 습격까지 맞아가면서 맥을 못 춥니다.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당초 Q10을 상장하려고 했었죠. 우리가 최고의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략을 바꿉니다. 그 회사들에게 물류를 납품하는 Q10의 물류 자회사 그거를 상장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 커머스 자체에 더하기 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더하기 빼기는 알아서 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판매량이 있으면 물류는 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물류를 상생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공격적으로 거래량을 폭발시켜야 될 이유가 생기죠. 더하기 네. 빼기랑 상관없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막대하게 여기서 이제 할인 행사도 들어가고 상품권도 대량으로 발행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여기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좀 민감한 사람들은 이때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다. 아. 상품권 할인율이 7%짜리가 나와요. 우리도 상품권 깡 해보지만 상품권 거래소에서 해보지만 많아봐야 2, 3%에서 5%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7% 그 단계를 넘어간 상품권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뭔가에 똥줄 타는 게 있구나 이런 그 생각을 자체로 갖게 깡이 만들어. 돼요. 그 자체로 깡이 됩니다. 왜냐하면 7%짜리 사가지고 바로 딴 데서 거래하면 5%가 되고 그렇지. 또 그 상품 몰 안에 들어가 보면 또 할인이 또 들어가고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차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어치 2억 원어치만 사면은 뭐 몇백만 원, 1,000만 원 그냥 남는 상황. 네. 이렇게 될 정도로 되니까 이거 깡 자체가 유행할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일이 잘 안 있는데 예. 그런 일이 있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예. 단기간에 급속히 거래량을 끌어올려야 되는 경우 음. 아니면 돈이 진짜 없어서 소위 말하면 출혈이 되더라도 지금 급전을 땡기자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해요. 신세계 상품권도 바로 그겁니다. 신세계 때도 거래량을 맞추기 위해서 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상품권이 대량으로 한번 그렇죠, 유통된 그렇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신호가 잡히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상한 신호가 잡혔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업체들 통해서 일단 그렇게 할인도 하고 상품도 뿌리고 해가지고 판매량을 늘려내면 됐는데 요게 사실은 이 업체에 숙명적으로 도덕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구간이 들어옵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피해가 나오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여행 같은 것들, 그렇죠, 그렇죠. 또 수많은 물품 대금 같은 것들인데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틀 결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건을 사서 결제가 되면 그 네이버가 판매 업체에게 이틀 안에 결제를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머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거의 실시간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열흘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20일이 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떤 우리 소비자들이 100만 원의 물건을 사주셨어요. 예. 근데 내가 판매자한테 줘야 될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100만 원 여전히 여기 있죠. 근데 일주일 있다가 이제 내가 업체에게 100만 원을 줘야 돼요. 마진 띄고 주겠죠. 네. 주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물건을 사주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마진 빼면은 내 돈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그 결제 들어오는 돈과 내가 저쪽 업체에게 물품 업체에게 물품 결제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생기는 기간 동안에 돈이 여기서 쌓입니다. 그 돈의 저수지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계속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예를 들면 1조 정도나 몇천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결제 대금을 납품해줘도 또 새로운 대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총량이 줄지를 않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늘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지. 그럼 내가 저거를 써도 티가 안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의심하는 건 겁니다. 그 돈을 쓰지 않았을까? 어디에? 무리한 인수전에.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인수전에 쓰거나 안 해도 되는 어떤 투자나 무리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을 네. 원래는 자체 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 보통 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생기죠. 네. 돈이 계속 들어오면은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들어오는 돈이 막히거나 한 번 지급이 막히는 순간 큰일이 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남의 돈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중고인데요. 우리가 이 위기를 지금 다 인식했거든요. 인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뱅크런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천하의 국민은행 아니라 시티은행 아니라 은행 할아버지도 뱅크런 나면 다 문 닫습니다. 문 닫지. 은행은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다시 돌려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은행 안에는 지급 준비를 해야 하는 돈 말고는 돈이 없어요. 네. 근데 고객들이 와서 내 돈 내라 일시에 다 요구하면 모든 은행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아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우리 모든 고객들이 이 사태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로 여기 필드에 있는 업체들을 다 확인해 봤는데 네. 지금 이 위메프 팀원 여기 창고 있잖아요. 지금 예. 털러 다녀요. 납품 업체들이. 내놔라. 여행 업체들은 거래를 끊었죠. 예. 야, 고객들이 이미 결제한 건 압니다만은 그쪽 가서 받으시고요. 우리는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을 못 지금 받습니다.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행객들은 지금 발이 동동 굴러져 있는 상황이고 예. 또 물품을 납품했던 그런 저 업체들은 그냥 저기 지금 창고를 털러 가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서 그냥 내 물건 내놔 그러고 끄집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 최악의 경우. 너네들하고 안 팔아. 그래서 10,000개, 20만 개씩 납품해 있던 여러 상품들을 그냥 끄집어 나가고 있어요. 장사라고 하는 건 신뢰인데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끊기면 다시는 그렇습니다. 사업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예.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은행의 뱅크런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도 중단돼 있고 네. 지금 그래서 그 중간에 지급 결제하는 모든 카드사들이 다 중단 선언했거든요. 네. 피해는 지금 소비자가 엄청 보고 있고요. 아하. 또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생산자 공급자들도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거기서 더하기 이제는
앞으로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 이 사태가 이제 뱅크런처럼 소비 심리를 더 악화시켜서 그나마 조금 일시적이었다면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면은 위기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네. 이 위기가 확인되는 순간 이제 2차적으로 아무도 거래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진짜 위기가 더 커진다. 지금 아예 그런 그냥 단계에 들어간다. 위메프 저기 뭐 팀원 여기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아예 안 사버리게 되면 이제 돈이 없는 게 완전히 확인해 버리죠. 그러니까 예. 어쩌면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지시를 했다라면 말이 안 되지만 그나마 넘어갈 수도 있었던 유동성 위기를 이제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못 넘어가는 상황까지 간다. 은행에서 돈 빌려줄 일은 만무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가 좀 끊긴 상황이라서 이제 일파만파. 근데 이제 문제는요. 예. 큰 예를 들면 뭐 지금 보도에 나오는 하나은행 아니 하나 뭐 투어 모두 투어 이런 업체들은 그냥 결제 안 해 이러고 끊고 예. 뭐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대금을 못 받으면 큰일 나는 몇 억만 갖고도 부도나 몇 억이 뭡니까 몇천 몇백만 갖고도 부도하는 영세업체들이 왜 없습니까? 있죠. 많죠. 그런 영세업체들 납품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그럼 이게 내수 침체와 잘못하면은 소비 경제 지금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직격탄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티몬이나 위메프도 예. 아주 큰 시장인데 여기다가 맞습니다. 물건 내놓은 업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물건값 뛰지 물건도 뛰죠. 지금 뭐 예.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티몬 위메프만의 문제가 아니네. 예, 사태가 이 소상공인이라든지 내수 전체의 침체라든지 아하.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야 이거 자 일단 그러면 우선 네, 식사를 네. 우리가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동안 그럼 정부는 뭐했나 이 얘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저 감독님들도 이제 워낙 또 뭐 기술이나 뭐 네. 여러 가지 뭐 IT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위메프 혹은 뭐 네. 티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얼마 전부터 계속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는 거야. 네. 흔들린다 혹은 뭐 무너진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와 시장에 뜬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었구나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정말 크게 놀라셨는데 아니 그 시장에서 소문이 흉흉할 때 그 정부가 좀 알고 미리 대비를 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뭐 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알람이 켜진 지는 사실은 꽤 됐습니다. 제가 들은 것도 벌써 한 2주가 넘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사실은 뉴스가 나온 거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회사 해명이 뭐였냐면 전산 시스템 이관 중이어서 일부 전산 오류 때문입니다. 그건 라고 명백한 거짓말이지. 며칠을 연속으로 기사를 계속 냈어요. 곧 해결됩니다. 전산 문제입니다. 언론 통해서 예, 그것도 그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실어줘. 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그 문제가 아닌 것이 네. 진짜 큰 결제가 안 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성수기 여름이다 보니까 그렇지. 휴가를 앞둔 여행업체가 먼저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뭐 예를 들면 오늘 주문했던 뭐 어떤 뭐 드라이기 뭐 이런 게 안 오면은 다음에 오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지금 1년에 한 번 휴가 내고 지금 막 공항에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 아 그런 경우가 예, 있었습니까?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이 가장 지금 아니, 그럼 양대 이거 어떻게 된 큰 거예요? 그러면은 큰 여행사 두 개가 동시에 지금 현재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 위메프나 티몬을 통해서 여행 상품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 끝났죠. 그래서 네. 저는 결제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출발일이 예를 들면 오늘이에요. 그럼 저는 공항에 나갔겠죠. 그런데 그 여행 대금을 입금받지 못했던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런 회사 쪽에서는 네. 고객이 결제한 것까지는 맞는데 여행 대상자 명단에 있는 건 맞는데 여행 대금을 우리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 그럴 때는 좀 회사가 그 회사의 그 이름값도 있고 하니까 네. 일단은 자기 회사 돈으로 여행 가게 해주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 측 얘기는 그 여행사 측 얘기는 이름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개인 결제를 다시 해라. 그럼 우리는 보내주겠다. 환불은 그쪽 가서 받아라. 현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환불을 받고 싶어도 현재 지금 이 티몬 UF 쪽에 연락이 안 돼. 아예 지금 환불이라는 지급 전체가 중지됐습니다. 지금. 진짜. 그래서 환불도 안 돼요. 취소도 안 돼요 지금. 그나마 환불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 개별적으로 자기 계좌를 넣어서 이쪽으로 나중에 보내주시오 하는 정도만 남겨져 있지 카드 취소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먹통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피디님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생길 정도가 되면 사실은 빨리 조사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렇지. 그래가지고 적어도 시장의 주의보
주의보를 내렸어야 돼요. 그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은행이라든지 이런 그 금융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감독원도 나선다고는 하는데 나설 명분이나 별 할 실효적인 조치가 없고 공정위도 좀 나서서 이거저거 알아본다고 하는데 웃기는 게 지금 참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정말 짜증이 나거든요. 이 정부가 제대로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어제 밤부터 나온 기사인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직접 대통령실 메시지가 나왔어요. 피해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그게 말로만 하잖아, 말로만. 자, 그런데요. 동시에 어저께나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나온 다른 보도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소위 말하면 거래 대금을 누구한테 줬는데 그쪽이 주지 않은 사적인 어떤 그 미지급 사태 아니냐. 일반 민법상 상법상으로 해결할 문제지 공정위가 나서서 시장이 잘못됐다거나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좀 아니라서 한계가 좀 있는 듯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어제도 나와요. 아니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 그거죠. 대통령실은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민들에게 마치 뭔가 우리가 나서는 것처럼 보이고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공정위는 우리가 별로 할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도대체 그 중간에 붕 떠버린 업체들과 그러니까 그 물품 지급한 발행했던 업체들과 또는 그 대금을 결제하는 소비자들만 지금 현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는 사실이 아닌 루머들도 삽시간에 너무 많이 퍼져 있었어요. 심지어 어저께는 팀원 전 직원이 퇴사했다라는 식의 얘기도 나오는 등 가서 보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 규모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범위까지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만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능한 정부가 허둥지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 없어요. 예, 지금 봐서는 대책이 없고요. 유일한 이제 그러니까 상법적으로나 자본적으로의 대책은 이겁니다. 순간적으로 생긴 유동성 위기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 건설회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이 없지만 저 A 이 건설 현장에서 이번에 중도금 몇 천억이 일시에 들어오는 날짜가 뭐 2주입니다. 2주간에 뭐 단기 CP를 발행해서 연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말이 되죠. 들어올 돈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자체적으로 들어올 돈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미 이런 말씀드리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위기에 제가 돌 하나 얹으면 아까 말씀드린 뱅크런의 심리를 더 가중시킬까봐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회복할 돈이 없습니다. 위메프 팀원 다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사 보고서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모회사 있잖아요. 동남아 그 모회사가 좀 자금을 없어요. 없고 거기도 없어요. 예,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외부 자금 수혈밖에 없습니다. 쿠팡도요. 쿠팡도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동안 어려워가지고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 왜냐하면 설비를 빼느라고 무한히 돈이 들어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일본 자금 수혈 받았어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요새 라인 사태 때문에 안 좋아하는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한테 저는 손정이라고 안 하거든요. 손 마사요시 일본 사람이니까 다 손정이라고 하지만은 아무튼 그 손 마사요시한테 2조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 자금을 수혈 받아서 넘기고 오늘 다시 이 시장을 이겨낸 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여기도 지금 자체 자금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외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근데 그 외부 자금 그럼 왜 들어옵니까? 외부 자금을 넣어서 시장을 이기고 그러면 가치를 회복하면 상장까지 가면 엑시트 플랜이 가능하죠. 조 단위가 예를 들면 자금이. 근데 지금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나스닥에 몇 번 노크를 했는데 상장이 이것도 또 위기를 가중시키는 거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 성장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몇 명 있어? 우리 한국에서 이커머스 선진국 한국에서 뭐 고객 800만 명 이사요. 거래량은 몇 조입니다 한 달에. 좋아 보이는데 한풀 떡 걷고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한국 시장에서는 끝났고 고객자 수는 많은데 다 옛날 고객이고 특화된 어떤 장점은 서비스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성장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심사에서 안 된 이유가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분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앱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은 현재 상태로는 나스닥에 문을 두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다시 외부 수혈 자금도 어렵지 않을까. 결국에 그러면 이제 나스닥의 상장을 통한 엑시트 플랜을 가지고 외부 자금을 수혈받기 어렵다면 자기 살을 내놔야죠. 지분을 내놓던지 과감하게 많은 부분을 털던지 그러면서 대주주라든지 모회사가 많은 부분 손실을 감내하고 외부 수혈을 받지 않으면 위기 돌파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라도 지금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소유주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만 아주 거기가 문제입니다. 대피를 보는 거죠. 예. 저는 좀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그 각자에 계신 분들은 지금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대금 그렇지. 못 받고 이런 분들은. 예. 근데 이 정부가 이렇게 피가 마르는 사회적 경제적 재난 우리가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전세 네. 대란, 전세 사기, 네. 대규모 전세 사기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적으로 사기 당한 거 가지고 왜 정부가 나서 달라고 원희룡 똑똑히 국회 가서 몇 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특별법 몇 번 올라갈 때마다 다 거부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죄가 없고 지금 진짜 이노센트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불치게 이런 손실을 입었을 때 국가가 나설 여지가 있던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네.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이번에도 과연 정부가 제대로 이를 소상공인 내지는 우리 일반 소비자들 위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아직은 회의적입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가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네. 가가지고 네. 축사를 했어요. 네. 그 한번 좀 볼까요? 네네네.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우리의 1인당 GDP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상반기 수출이 9.1%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는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우리 성장률을 앞다퉈 조정하고 2026년에는 우리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는 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주에는 24조에 달하는 체코 원전 수주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 첨단 산업에 새 길을 열고 있고 확 늘어난 방산 수출은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네. 저 인간이 입만 열면은 개소리 한다는 거는 알아요. 디테일하게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예. 일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네. 결론은 짧게. 결론은 네. PD님의 분석에 일단 동의한다. 개소리. 예, 그래놓고 개소리였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이런 얘기했어요. 작년 우리 2인당 GDP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내용으로 보면 다 틀렸다.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본의 실질적으로 1인당 GDP라든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넘어선 지는 이미 작년이 아니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요. 작년에 처음 일어났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인당 GDP 말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 파워가 있느냐를 보는 게 구매력입니다. 네. OECD 기준 1인당 구매력으로 일본을 추월한 게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일본보다 각 개인들은 조금씩 구매력이 더 높고 더 잘 살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문재인 정부 때 얘기인데 마치 작년에 자기 임기 내에 처음 역사상으로 넘어선 것처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네. 뭐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근데 넘어선 건 맞긴 맞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넘었냐 이거예요. 왜 1인당 GDP가 여기에 이제 좀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우리도 가계부를 쓰잖아요. 예. 근데 가계부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수입 지출 이렇게 해서 맞춰서 가계부 쓰는 것처럼 나라도 나라 경제 전체의 가계부 같은 걸 씁니다. 그걸 국민 계정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거를 5년에 한 번씩 기준년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왜 바꾸냐면요. 5년에 한 번마다 산업도 달라지고 뭐도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를 내기 위해서 바뀌어요. 그 종교가 뭐냐 이것도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기준년을 바꿨는데 우리가 기준년을 2010년대에 있던 기준년을 지금 2020으로 기준년을 바꿨습니다. 바꾸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게 웃겨요. 160조 정도 우리가 더 잘 사는 걸로 조정이 돼요 갑자기. 그리고 그동안 없던 사업을 막 발굴해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동안 예를 들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 그동안 없던 체리, 바나나 이런 거 없이 살다가 사과 배만 있다가 이제 과일에 체리, 사과 이런 거 막 집어넣어 뭐 이런 식이죠. 예. 네. 그리고 그거 몇 명이 먹었다고 그래? 그러면 야 많이 먹었다고 그래? 뭐 이래가지고 그냥 막 갖다 때려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계정이 작년에 바뀌어요. 기준 연도가 바뀌면서 약 7% 정도 우리가 갑자기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숫자를 바꿔버려요. 옛날 기준을 다 지난 5년간의 기준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160조 정도 GDP가 늘어난 걸로 쳐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난다. 예, 이겼어. 실제로 내 월급이 막 늘어나고 이랬던 게 아니고 예. 조금 이제 제가 평가절하하자면 그냥 장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장부가. 그러니까 바뀐 장부를 놓고 해보니까 네. 어라 160조가 늘었네? 라고 숫자 가지고 장난을 쳤다. 좀 평가절하자면 이렇게 장난은 아니고 원래 5년마다 해야 되는 거지만 네. 과하게 이번에 숫자가 왜곡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면에 일본은요. 네. 이 기사도 웃기는 건데요. 일본은 이게 작년 기준으로 발표 나왔다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1인당 GDP 일본을 넘었다. 그럼 전체 GDP가 나오고 그걸 1인당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은 GDP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일본 거는 지금 추정치를 쓰고 있어요. 우리 맘대로. 아 그래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본도 뭐 기준연을 바꾸든지 통계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은. 구라를 친 거구나. 절반은 구라를 친 거야.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 우리가 일본보다 잘 된 거 아니야? 맞다. 그래서 반은 맞다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근데 작년에 처음 넘었었다? 그거 아닌데. 네. 왜 넘었어? 네가 숫자를 바꿨잖아. 그 일본 거는 아직 추정치잖아. 그리고 일본은 역대급 엔저를 맞았어요. 환율 효과 고려했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숨어져 있는 얘기다. 그래서 피디님 말씀처럼 구라 아니냐. 역시 직감으로 개소리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윤석열은. 네, 왜냐하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을 얘기할 하등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자 다음 또 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냥 좀 더 할게요 이걸로. 예.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앞다퉈 우리의 성장률을 조정하고 있고 2026년에는 우리가 드디어 4만 부를 2026년에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임기 내에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경제 순위가 급격히 상승해서 내일 모레 4만 불이 될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장밋빛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숫자 왜곡과 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계정 있잖아요. 그거를 바뀌었잖아요. 바꾼 걸로 역으로 추산을 해보잖아요. 예. 그러면요. 그리고 바꿨을 때 바꾼 거를 역으로 추산하고 문재인 정부 때 성장했던 경제 성장률을 베이스로 놓고 다시 추산해 보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2022년에 이미 2조 달러가 넘었었어야 돼 우리가. 국민소득 4만 불은 애저녁이 됐어야 돼요. 그렇지. 예. 근데 지금 거꾸로 상승세가 꺾여가고 있는 꺾였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 우리가 바꾼 국민계정과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2026년이 아니라 그 저녁에 달성됐어야 되는 우리의 장밋빛 미래가 그렇지. 이 정부 때문에 회색빛 미래가 됐다. 우중충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얘기를 쏙 빼고 그냥 2026년이면 우리는 좋은 시절이 올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맥락, 이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래 잘 되니까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간 저기 이 뭐 대통령 말씀이면은 그래도 여러 사람이 붙어서 집단지성의 산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럼요. 네, 꺾였어요. 네. 그런 시대는 꺾였고 이제 온통 윤석열이 기분 좋을 그런 기초적 사실도 틀린 그런 주장들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세상입니다. 이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의 상황을 우리가 방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예, 자 그런 세상의 복원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고 그 최전선에 계신 우리 박시동 수장님,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 다음 주는 저희 휴가를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네.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